안녕하세요, 타워월드입니다. 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잠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보면요, 드디어 약 4개월 만에 7만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전고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지점이죠. 73,600달러까지 도달을 하였다가 현재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는요, 비트코인이 약 72,0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분위기를 체크를 해보면요, 아무래도 미 대선이 가깝게 다가오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 현물 ETF도 10월 중순 이후로 최대 순유입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등 몇 가지 상승 재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였을 때 이런 재료들에서 이유를 찾아오기 때문에 어제 오늘은 꽤 이유 있는 상승이었다,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 현상에 대해서 스팟 온체인 기업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암호화폐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현재 7만 달러를 돌파를 했고 이달 초 우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10월 중으로 새로운 신고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69%에 이른다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또한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확률은 약 54%에 달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연말 이 비트코인에 대한 분위기에 대해서 낙관적 전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다수의 전문 분석 업체에서 이번 연말 비트코인의 시장을 긍정적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는 이유를 보면요, 역시나 역사적으로 미 대선을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일관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라는 부분이고요. 매년 10월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좋은 수익을 거두었던 시기였는데요. 이번 10월 초중순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10월 말에도 비트코인이 유의미한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조금은 결과론적인 분석이지만 역시 10월에 업토버 법칙을 따른 게 아니냐라는 추가적인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은 이렇게 다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데 비해서 타 알트코인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에 비해서 큰 움직임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알트코인 인덱스 수치를 보면요, 이 수치가 75 지점에 이뤘을 때 우리가 알트 시즌이 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수치는 29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얘기는 아직도 이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 혼자 지금 주도해 나가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고, 현재 비트코인의 시장 도미넌스가 약 60%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트코인이 먼저 이 장을 좀 더 이끌어주고요. 비트가 어느 정도 타이밍에서 모멘텀을 살짝 잃는 그런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약해진 타이밍에 알트 시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알트코인이 언제 시작이 될지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크립토 분석가인 크립토 로보의 경우에는 이 또한 기존의 알트 시즌 시작점을 고려를 해보아서 같은 패턴으로 이번 시즌을 예측을 해본다면 앞으로 20일에서 40일 내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알트 시즌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미리 분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다른 암호화폐 분석가인 윌리 우의 경우에는 새로운 강세장이 찾아올 때마다 알트 시즌은 점점 힘이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2017년에 대형 알트 시장의 버블이 꺼진 상태이고 점점 암호화폐는 성숙한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알트코인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전만큼의 미친 장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이더리움 얘기를 잠시 해드렸었죠. 올해 같은 경우 이더리움의 가치를 폭발시켜줄 내러티브가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펀더멘털까지 약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 섞인 목소리를 국내외 전문가들이 지금 일괄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가를 읽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수년 전만 하더라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 ICO 붐이나 밈코인, NFT 등등 미친 붐을 주도를 하면서 알트 시즌이 되었을 때 이 시장 자체를 더 높게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었지만 현재는 ICO나 NFT 등의 거품이 사실 모두 사라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최근 이 알트 시장의 내러티브를 잠시 파악을 해보면요, 이더리움이라는 전통적인 블록체인보다 솔라나처럼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블록체인이 조금 더 매력적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내러티브가 생기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알트 시장 전체를 견인을 해왔던 이더가 힘을 잃으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파이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패스트 이벤트, 이제 맵 오브 파이에 등록된 이 매장으로 우리들이 방문을 하고 파이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를 해보고요, 관련 사진이나 스토리를 SNS 또는 파이어사이드 앱에 공유를 하는 그런 이벤트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간 기준으로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현재 X를 보면 한 예로
이 미국에 거주하는 파이오니어는 오늘부터 방문 관련 이벤트를 시작을 하니 신디스 바보샵을 방문해 주시고 문의가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을 달라 이렇게 포스팅을 남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도 맵 오브 파이에서 여러 업체가 등록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 파이페스트 이벤트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앱이 더 활성화가 된다면 더 많은 지역, 더 많은 국가에서 이 앱에 파이 매장을 등록할 것이라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매장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파이 브라우저에서 맵 오브 파이 앱에 접속을 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방문할 파이 매장이 있는지 검색을 해보시고요. 있다면 그 마크를 탭을 해보시고 이렇게 액티브 셀러라고 기입이 되어 있는 매장만 실제 파이로 결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지갑에 파이코인이 사용 수량의 파이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받았다 하더라도 100% 락업을 설정해 놓으신 분들은 따로 모아둔 파이가 없다면 이 사용 가능한 수량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할 파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현금으로 100% 결제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맵 오브 파이 이 앱에서 그 매장에 대한 후기를 적어주시고 평가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그 매장에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였는지 이 스토리를 SNS나 파이어사이드 이 채널에서 공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브라우저에서 맵 오브 파이 이 앱을 접속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맵 오브 파이 앱이 코어팀에 의해서 검증이 된 이 확인 마크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파이 브라우저에 등록된 이 커뮤니티 앱 중에서 최초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파이 투데이 때 코어팀의 공지를 보면 코어팀에서는 파이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커뮤니티 앱들의 검증이 된 앱과 검증이 되지 않은 앱을 구분할 수 있는 마크를 표시하겠다 이렇게 처음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파이 브라우저의 테스트넷에 올라온 모든 앱들이 확인되지 않음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심지어 해커톤 우승 앱들, 수상 앱들도 모두 확인되지 않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왼쪽 이미지 이 워크포스풀 앱 같은 경우는 파이의 1차 해커톤 우승 앱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역시나 아직은 파이 브라우저에서 확인되지 않음 마크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파이코 팀이 각자의 앱을 판단을 해서 기준을 잡고 이제 확인됨과 확인되지 않음 이런 표시를 시작하지 않을까 이제 예상만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 맵 오브 파이가 최초로 이 마크를 이제 받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른 앱들도 이제 조금씩 이런 마크를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어팀이 직접 개발한 앱은 파이 브라우저 상에서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파이어사이드 앱은 코어팀에서 직접 개발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 로고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브라우저 상에서 여러 앱들을 사용을 할 때 앱들의 안정성과 신뢰도 등을 이런 마크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제가 루나 여행사 또 다른 프로모션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5번째 여행 패키지가 되겠고요. 내년 7월 29일부터 키르기스스탄 4박 6일 여행 코스가 되겠고 항공료를 포함해서 70파이와 130만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제 수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이 루나 여행사 대표님에게 항의성 연락을 또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나 여행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일단 이 결제 금액을 변경하시기로 했습니다. 3.14파이 그리고 130만원으로 변경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2,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파이코인으로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어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다.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파이 생태계가 많이 성장을 했고 현재는 70파이에 130만원이라고 프로모션을 했을 때 누가 130만원 현금을 내고 또 소중한 70파이까지 써가면서 해외여행을 가겠냐라고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 자체가 그만큼 파이가 우리 인식 속에서 가치가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가 넘는 비난이나 공격성 발언이 이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아쉽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 키르기스스탄 4박 6일 여행 패키지를 온라인에서 서치를 해보았는데요. 물론 여행사마다 조금씩 가격이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200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지금 제공을 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어제 좀 과격하게 비난을 했던 분들 중에서 에이전시 없이 본인이 키르기스스탄으로 직접 가서 차량을 렌트하고 또는 숙박을 잡고 통역이나 어떤 도움 없이 여행을 다니시는 게 가능한 분들이 그 비용을 잣대로 루나 여행사를 이제 비난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대체 1파이 가격을
얼마로 생각을 하기에 이런 참여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좀 지나친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온라인상에서 이 4박 6일 여행을 검색을 하면은 약 200만 원에서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200만 원보다 좀 더 저렴한 곳이 있고 200만 원보다 좀 더 비싼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으로 평균을 쳐서 루나 여행사는 130만 원 정도의 70파일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파일을 약 10,000원 정도 가치로 계산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온라인에서 검색이라는 것을 해볼 수가 있고 그 검색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어떤 사업장에 가서 왜 1파일을 10,000원 정도에 측정을 해서 받고 있느냐, 나는 1파일을 5만원에서 10만원, 1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따지는 게 과연 정당한 행동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파이페스트 이벤트에서 항상 강조해 드리고 있었지만요, 우리가 이 파이 참여 업체 대표님들에게 비난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자율적으로 이 업체는 좀 비싼 것 같다, 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기 좀 그렇다, 이런 표현들은 당연히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의견 하나하나가 모여서 좀 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충분히 상식적인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파일을 도둑질해가고 있다, 또는 파일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 이런 도가 넘는 이 비난은 너무 충동적으로 하시기보다는 그 전에 시장 상황을 충분히 좀 분석을 해보고 말씀을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좀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루나 여행사 대표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다시 결정을 하신 것 같고요. 1인당 결제 금액을 3.14파이 130만 원으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보이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1차 해커톤 수상 앱이죠, 왓추갓이 최근에 파이 채팅 앱 개발을 선언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기획하는 이 파이 채팅 앱에는요, 해외에서 한창 유행했었던 이 캔슬 컬처라든지 또는 익명성이나 검열 등의 문제점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제별, 국가별, 비공개 개인 채팅방 등을 개설을 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이는 대규모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만 이 채팅 앱이 개발이 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앱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왓추갓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현재 빌드3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11월 11일부터 이 빌드3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앱 개발에 여러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으로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해두었다가 어떤 유의미한 채팅 앱이 출시가 된다면 그때 다시 리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필리핀 주간지인 이 썬데이 트리뷴에 파이가 지속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제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제가 증명을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이번 10월 27일자 신문에 다시 이 파이가 소개가 되었고, 제가 기억하는 것만 벌써 3번째 지금 파이가 소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썬데이 트리뷴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10월 27일자 신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확인을 해보면요, 4페이지에 파이 중국 GCB 커뮤니티 리더이죠, 이 도리스 인플루언서 사진이 지금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 필리핀 GCB 커뮤니티 리더인 이 루말이라는 인플루언서가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파이 생태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 필리핀에서 어떤 업체가 이 파이를 결제로 받고 있는지 그런 기사를 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필리핀에도 이 커뮤니티를 보면요, 오프라인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티가 대부분 이 GCB 커뮤니티라는 점에서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참고로 이 GCB라는 것은 이 파일을 매우 높은 가치에 기준을 해서 스테이블하게 고정을 시키고 거래를 장려를 하겠다, 이런 시도를 하는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1파일을 무려 4억 정도의 가치에 고정을 시켜서 거래를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어떤 상품을 거래하는데 0.000012파이 이런 식으로 파일을 좀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수료보다 한 점 더 낮은 파이로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거래를 진행을 하면 할수록 사실 판매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너무 낮은 이 파이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유통량에 비해서 티가 나지 않는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없죠. 그런 거래를 진행할 바에는 1초 또는 2초라도 채굴을 하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G12 운동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어쨌든 그런 점을 떠나서 이 기사의 요점만 한번 살펴보자면요. 여러 기업들이 파이 네트워크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모색을 하고 있고 이 G12 가치의 중요성을 이 신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파이와 이런 파트너십을 맺었을 때 이런 이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필리핀에서 어떤 업체가 이 G12 기준으로 파이를 결제를 받는지 그런 업체를 소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필리핀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요. 맵 오브 파이에서 볼 수 있듯이 등록 업체 수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커뮤니티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오프라인에서 여러 가지 파이 행사를 해왔던 그런 국가 중 하나입니다. 즉 파이의 상점 수는 국내보다 적을 수 있으나 커뮤니티의 열정이나 이런 열기만 보면은 절대 밀리지 않는 국가 중 하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 필리핀이라는 국가를 전 세계적으로 이 랭킹으로 한번 보았을 때 이 친화도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얼만큼 그 국가가 암호화폐를 더 친화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이런 부분을 수치화시켜서 랭킹으로 표현한 차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필리핀은 나이지리아, 베트남에 이어서 3위로 나오고 있는 즉 암호화폐를 매우 친화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현재보다 미래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국가 중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앱 최근에 미성년자 KYC 관련해서 생년월일을 입력을 하여도 KYC 유예기간 타이머가 멈추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타이머의 아래 링크를 한번 가보시면요. 어떤 절차에서 맡기셨는지 이렇게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KYC 마이너라고 해서 KYC 미성년자라는 옵션이 따로 생겼습니다. 이미지 상에서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은 한글 버전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계정인데 생년월일을 입력을 하더라도 해결이 되지 않은 분들, 유예기간 이 타이머가 시간이 흐르는 경우에는 이 옵션을 선택을 해서 제출을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